네, 안녕하세요. 지난번 파트 2에 이어서 파트 3 진행하겠습니다. 이번에도 권영걸 교수님 모시고 대담에 진행하도록 하겠는데요. 이번 질문은 세부전공, 전공 결정의 경로입니다. 동서대학교 디자인대학은 학부로 입학해 2학년부터 전공을 선택하게 됩니다. 친구들은 여러 전공의 다양한 경험을 통해 디자인의 전반을 알고 싶은 욕심이 다들 있는데요. 교수님께서는 세부적인 전공을 정한 후에 융합적인 디자인을 배우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전반적인 디자인을 먼저 배운 후에 세부적인 전공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이거는 뭐 여러분들이 굉장히 관심이 높은 질문이라고 생각이 돼요. 근데 거기에는 하나의 통일된 정답은 없어요. 이 답은 학생의 성향에 따라서도 다르고, 또 학생이 세워놓은 이 라이프 골, 그 인생의 목표하고에 따라서도 또 답이 달라지고, 또 학생이 졸업 후에 희망하는 이 직업이 어떤 것인지에 따라서도 이거는 경로 설계가 달라집니다. 그 옛날에 민주화 시대 이전에 있었던 국민교육헌장이라는 게 있었어요. 내가 볼 때 이거 굉장한 명문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거기 보면은 이 앞부분에 타고난 저마다의 소질을 개발하고 이런 말이 나와요. 이건 사실은 교육의 최고 지향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까지 이 모든 학교가 1등부터 꼴찌까지 이렇게 줄을 세웠는데, 타고난 저마다의 소질을 개발하면은 모두가 성공하는 뭐 그러한 교육이 되겠죠. 그리고 우리는 아인슈타인만 천재라고 알고 있는데, 모두가 영재입니다. 꼴찌하는 아이도 잘하는 타고난 저마다의 소질이 있어요. 그것만 찾아내서 끄집어내서 발육시키면은 이 영재가 됩니다, 이 사람이.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소질만 알아내면은 누구나 성공합니다. 이게 이 전공을 정하는 게 여러분들에게는 초미의 관심사일 텐데, 입학 후에 1년 만에 자신의 자질, 성향, 적성을 확실히 알아내는 사람도 있죠. 그리고 또 몇 년이 지나도 난 모르겠다라고 그러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성급하게 결심이 너무 빨랐던 거지, 성급하게 전공을 결정해 놓고 나중에 다른 게 더 적성에 맞다 이렇게 또 변경하는 학생도 있어요. 그리고 뭐 흘러보낸 세월을 또 아까워하고 뭐 그러는 학생도 있고 그래요. 근데 현재의 전공은, 과거에는 훨씬 더 심했지만 현재 여러 전공이 있지만 이게 다 상호 배타적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 시대의 바깥의 디자인 업은 심하게 융합되어 있어요, 사실은. 그렇죠? 뭐 미술 쪽으로 얘기를 하자면은 뭐 대학에 뭐 서양학과, 동양학과, 뭐 조속과, 뭐 공예과, 뭐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여러분들이 베니스 비엔날레까지 갈 필요도 없어. 광주 비엔날레만 가봐도 거기 어디 서양화가 있고 동양화가 있고 조소가 있어요. 다 믹스드 미디어 막 다 이렇게 돼 있지. 그러니까 대학이 오히려 바깥 세상에, 대학 바깥의 외계의 급격한 변화를 못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바깥은 완전히 융합되어 있었는데 대학은 이렇게 칸막이 교육을 하려고 그러는 게 문제죠. 직업이 달라지니까 직능은 그 직업에 맞는 자질과 능력인데 직능이 또 달라지죠. 그래서 기존의 어떤 교육 체제로서는 이 바깥 세상의 속도를 따라잡지를 못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 유명한 세계적인 경제 포럼 다보스 포럼이라는 거 알죠? 네. 다보스 포럼에서 이 발표를 한 게, 이 AI 시대로 오면서 750만 개의 직업이 사라져요. 이 소멸되는 게 750만 개고, 새로이 태어나는 신생 직업이 250만 개래요. 그러면은 500만 개는 하여튼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네. 현재보다.
그러니까 이게 큰일 났다. 이래 갖고 우리 젊은이들 이 직장, 직업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걱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과거에는 이 선생님이 대학을 다닐 때만 하더라도 재벌 그룹 대기업 가는 게 목표였어요. 그때. 그리고 은행에 들어가거나 이러는 사람이 취직 잘했다고 부러움을 사고 그러는 시대였는데 이 세월이 이렇게 지나다 보니까 저 중소기업 시대가 열렸잖아요. 중소기업 공부를 뭐 1등 해도 중소기업 가고 그러는 배울 것이 더 많다고 그러는 사람들이 나타났어요. 근데 중소기업의 시대마저도 지금은 4차 산업혁명과 AI 시대로 돌입하면서 이것마저도 소기업, 뭐 이제 개인기업, 가족기업, 사제기업도 있더라고. 스승과 제자, 사제기업, 가족기업, 개인기업으로 자꾸 수축되고 있잖아. 작아지고 있잖아. 그래서 오늘날 이 교육이 창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 창직, 직업을 어떤 신종 직업을 만들 것인가 이런 것을 가르치는 이 대학들이 나오기 시작하고 있어요. 20, 3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디자이너가 스페셜리스트냐, 제너럴리스트냐 이게 논의가 굉장히 뜨거웠거든. 그러니까 30년 전만 하더라도 오늘날의 이 연로하신 원로님들이 막 이런 논의를 굉장히 많이 했다고. 그렇지만 이제는 이런 얘기를 별로 안 해요. 스페셜리스트냐, 제너럴리스트냐. 디자인의 역할과 기능을 물을 때 이거를 제너럴리스트다, 이 스페셜리스트다라는 것을 이 구분을 못 합니다. 그 아마 의미가 없어요. 그럼 디자이너가 아까 세부 전공을 할 때 미리 세부 전공 정하고 융합 연구를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아니면은 미리 여러 가지를 경험한 다음에 전공을 찾으면 어떻겠습니까? 이거 두 가지를 물었죠, 나한테? 네. 근데 그거는 사람에 따라서는 전자를 추천하기도 하고 후자를 추천하기도 하는데 디자이너는 제너럴리스트이기도 하면서 스페셜리스트예요. 왜 그러냐면 스페셜리스트들이 대부분 결여하고 있는 것이 인문학적 소양이나 이 넓은 사회과학적 지식 같은 것을 갖고 있지 못하잖아요. 너무 일찍이 이 세부 전공으로 파고 들어갔기 때문에. 그러면은 큰 디자이너가 되지를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답변을 어떻게 마무리해야 될까 내가 조금 고민이 되는데 이 원론적인 얘기를 하자면 디자이너는 일단은 제너럴리스트가 돼야 돼요. 인문학적인 소양, 사회과학적 지식, 그리고 출중한 상상력 뭐 이런 것의 기반 위에 스페셜리스트, 이 디자인 기법적인 것, 디자인 기술적인 면 이런 실력이 갖추어져야 우수한 디자이너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우리가 뭐 이제 이 대뇌를 얘기할 때 좌뇌, 우뇌 얘기하잖아요. 네. 이게 우뇌는 예술적인 것, 전체적인 것, 종합적인 것 이런 것을 관장하고 있고 이 좌뇌는 논리적이고 합리적이고 뭐 이 추론적이고 이런 분석적이고 이런 걸 잘하는 거라고 돼 있잖아요. 이 두 가지가 두 양뇌가 균형을 이룬 자가 미래의 최고의 디자이너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제너럴리스트이면서 스페셜리스트일 때 훌륭한 디자이너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저처럼 1학년 학생들에게 되게 도움이 되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네. 네. 다음으로 또 대학에 대한 얘기를 계속 해볼 건데 대학 생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저희 디자이너로서 성장하기 위해서 대학에서 반드시 학습해야 할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그리고 예비 디자이너인 저희들에게
필요한 소양과 덕목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지 여쭤보고 네네. 싶습니다. 이것도 여러분들이 굉장히 관심이 많을 것 같은데 네. 우선 이 디자이너가 되려면은 디자인에 관련된 지식을 가져야죠. 네? 직접 관련된 지식이 있고 간접 관련된 지식이 있는데 직접 관련된 지식은 대학이 줍니다. 대학이 가르쳐줘요. 그 다음에 기술이 있어야죠. 기술은 미디어를 활용하는 기술도 있고 정보를 프로세싱하는 기술도 있고 이런 것들이 다 기술이죠. 옛날식으로 하자면 뭐 도면을 그릴 수 있는 기술, 뭐 모형을 만들 수 있는 기술, 근데 이건 이제 너무 옛날 이야기고 오늘날은 미디어 활용하고 정보 프로세싱하고 코딩하고 이런 걸 잘할 수 있는 기술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마지막이 이제 그 사고 방식에 관한 것입니다. 판단력, 사고 방식 이런 것이 다 갖추어져야 디자이너가 될 수가 있는데 지식과 기술 우리가 어떤 뭐 이 식품이나 뭐 이런 거 보면은 nutrition fact라는 게 있지. 그러니까 이제 영양소가 어떤 것이 영양소가 결합이 되어 있는가 이걸 보는 게 있잖아요. 거기 그 용기에 붙어 있고 하는. 이거하고 이 영양 분석표처럼 한 명의 디자이너를 가르치기 위해서 대학에서는 굉장히 연구를 하는데 어떤 것을 매겨야 디자이너가 될까? 지금 뭐 고3이 입학을 했는데 이 학생에게 어떠한 뉴트리션을 먹여야 디자이너가 될까? 그게 이제 디자이너를 만들기 위한 지식과 기술, 뭐 이런 것이 뭐냐? 이것에 대한 생각이 대학마다 다른 거지. 그래서 대학마다의 그 지향이 다 달라요. 그리고 대학마다 그래서 인재를 키우는 전략이 다 다른 거죠. 근데 이제 일반적인 얘기로 돌아오자면 디자인의 소양은 어떤 것인가? 일반인들과 디자이너는 어떻게 다른가? 그리고 또 순수 예술가와 디자이너는 또 어떤 게 다른가? 첫 번째는 관찰이에요. 관찰을 잘하는 사람은 발견이 이루어집니다. 관찰로 들어가서 발견을 하게 되죠. 그죠? 사물을 늘 뚫어지라고 관찰하는 그런 성격을 가져야 디자이너가 돼요. 그 이제 뭐 그건 호기심하고도 관계가 있습니다. 호기심. 그 이제 우리가 뭐 교육을 얘기할 때 그리고 과학적인 성취 뭐 이런 학문적 성과 이런 걸 얘기할 때 이제 늘 유태인은 도대체 어떻게 아이들을 가르쳤길래 이렇게 됐을까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유태인이 세계 인구의 0.3%가 안 됩니다. 근데 거의 30% 가까운 노벨상을 다 타고 있는 게 유태인 아닙니까? 그러면 그 틀림없이 뭐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유태인 연구를 이렇게 하는데 그 사람들은 어릴 때부터 가르치는 게 호기심과 관찰, 발견, 그 궁리하는 거예요. contrive, 이 궁리하는, 이게 의문을 품는 것. 모든 사물에 대해서 이 스캡틱하다, 이게 회의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뉴턴이 이 사과가 떨어지는 건 뭐 아무도 신경도 안 쓰는데 저 사과가 왜 저렇게 떨어지는가 뭐 이러는 거예요. 와트가 증기 기관을 발명한 이 와트가 끓는 주전자의 뚜껑이 왜 들썩들썩거리나 이 평범한 것에 관찰을 하고 발견을 하는 이게 우리 그 디자이너에게 기본 소양이에요. 근데 어릴 때부터 이걸 뚫어주라고 보는 아이가 있고 이건 무심한 아이가 있어. 이게 모든 것의 구조를 보는 거예요. 뭐 식물이든 동물이든 성장하는 걸 또 이렇게 관찰하는 아이가 있고 무심한 아이가 있어요. 그 뭐 어떤 일이 있으면 모든 것이 그 일이 이루어진 구조가 있습니다. 그 구조를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영화를 보면은 요즘은 옛날하고 좀 다르더라고. 영화가 끝나면 엔딩 크레딧이라는 게 있지. 쭉 올라가는 거. 그거 아주
긴 영화는 5분 이상가 그게 엄청나게 긴데 요즘은 그것이 예의라고 생각하는지 사람들이 안 나가고 뭐 빨리 영화 끝나기가 끝나기 무섭게 다들 나가던 이제 풍습이 없어져서 그걸 다 봐주더라고. 근데 디자이너는 그걸 봐야 돼요. 거기에 나오는 사람의 이름은 볼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구조, 도대체 이 한 편의 영화가 만들어지는데 어떠한 전문 지식과 경험이 동원되는가? 쫙 보면 다 나오잖아요. 응? 이런 것에 대한 관심이 있는 것이 디자이너예요. 관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열려있는 감관. 우리 뭐 눈으로 시각 정보가 들어오고 귀로 청각 정보가 들어오고 후각, 미각, 촉각 이 감관, 센서리 오간이 있는데 이게 우리가 수용기거든. 리셉터. 수용기인데 이 수용기로 매일매일 어느 곳에 있든지 정보를 쫙 스폰지처럼 빨아들이는 사람. 이 사람이 디자이너가 됩니다. 이것이 열려있는 사람과 무디고 닫혀있는 사람과의 차이. 닫혀있는 사람은 매너리즘에 빠져요. 맨날 생활이 똑같고 그런데 이게 열려있는 사람은 오전과 오후가 달라요. 매일매일이 다르고 낮과 밤이 다르고 다른 시간 다른 공간에 있으면 빨아들이는 게 또 달라지고 이게 그러니까 그 예민한 센시티브한 센서리 오간 이걸 갖고 있는 거. 이게 디자인의 소양이에요. 그 다음에는 이 기술에 대한 이해. 이거는 안 변하는 겁니다. 농업시대가 있다가 산업시대가 있다가 그 다음에 정보시대가 있다가 지금 이거 이렇게 쫙 변하고 있는데 기술에 대한 이해는 안 변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 컴컴한 두개골 속에 대뇌가 작용해서 우리는 아이디어가 나와요. 디자이너는 하루 종일 아이디어 내는 사람이지. 그런데 이 아이디어를 물질 형식으로 만들어내는 게 디자이너잖아. 펜을, 호미를, 낫을, 기차를, 자동차를, 안경을, 이 옷을 다 만들어내는 게 디자이너가 설계도를 그리고 그래서 생산에 넣어서 물질 형식으로 만들어내잖아. 요거는 기술이거든. 아이디어에서 끝나가지고는 디자이너가 안 되거든. 기술 이해 없으면 안 돼요. 그게 이제 레오나르도 다빈치 같은 사람이에요. 그건 어마어마한 사람이지, 그게. 동시대의 기술의 벡터. 이 동시대의 기술은 지금 막 격변을 이루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 시대가. 이 벡터, 힘, 속도, 방향을 감지하는 것. 이 기술이 도대체 어떻게 갈까? 이걸 아는 사람, 이것을 이해하는 사람이 디자이너가 되는 거예요. 그래, 그 다음에는 뭘까? 그 다음에는 물건이 만들어질 거 아니야. 물건이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는 시장에 대한 이해예요. 조금 아까는 기술에 대한 이해 그랬는데 시장에 대한 이해. 아까 내가 그런 얘기를 했죠. 레이저를 개발한 테크놀로지스트가 그 레이저가 얼굴에 점 빼고 미용하는데 사용될 거라는 건 상상이나 했겠어요. 이 기술의 잠재적 가능성, 기술의 수요, 이것을 상상해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은 디자이너 아니면 발명가 같은 사람이에요. 이런 거 시장의 메커니즘을 알고 시장에 투입할 수 있는 이 산출물을 생각해내는 그러한 디자이너가 되려면 시장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죠. 근데 시장의 이해만 갖고 안 돼요. 시대 정신을 알아야 돼요. 시대가 어떻게 동시대 문화적 소산에 공통되는 인간 정신, 인간 정신 그리고 양식, 이념 이런 것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나, 지금 이 시대는 어느 지점에 와 있나. 지금은 융합을 이해해야 하는 시대잖아. 융합. 그리고 사회와 시장이 어떻게 변할까. 지금 코로나 팬데믹으로도
라이프 스타일이 완전히 바뀌었잖아. 완전히. 그럼 이 시대를 읽고 라이프 스타일을 알고 이러지 않고서 어떻게 디자인을 하겠나? 이 디자이너는 이런 것이 있어야 돼요.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관찰, 관찰과 발견. 이게 아주 그냥 일상화돼야 되는 것. 그리고 디자이너 그 사람의 감관은, 센서리 오간은 언제나 활짝 열려 있고 스폰지와 같이 정보를 빨아들인다. 그 다음이 뭐예요? 기술에 대한 이해. 그 다음이 뭐예요? 시장에 대한 이해. 그리고 시대 정신을 알아야 한다. 자, 이제 마지막 한 가지. 이런 것을 다 이해한 다음에 디자인 윤리가 있어야 됩니다. 여기까지는 왔는데 우리가 저 디자인 윤리, 우리가 뭐 디자인 상을 줄 때 모든 디자인의 요건을 다 갖추고 훌륭한데 담배 제조기에 디자인 대상을 주지는 않는다고. 그지? 인간의 건강을 해치고 인간의 행복을 해치는 어떤 것에 그 뭐 담배 광고 디자인 상을 그걸 주기가 곤란하다. 이게 디자인 윤리예요. 디자인 윤리는 분별력, 도덕성 이런 것과 관계되어 있죠. 인간이라면, 모름지기 인간이라면 사람으로서 모름지기 지켜야 할 도리. 윤리라는 건 옳음에 관한 거예요. 옳음, 그름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인류를 행복으로 이끄는 수단, 방법 이런 것이 돼야 되지 않겠어요? 요게 마지막 디자이너에게 필요한 이 소양이고 덕목이에요. 예, 이상입니다. 네, 예. 너무 감사합니다. 네. 저 같은 예비 디자인 친구들에게 이제 되게 네. 많은 고민과 또 생각을 안겨주는 공부가 되는 말씀인 것 같아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제 동서대학교 학생들에게 하실 말씀이 있다면, 저희가 교수님께서는 이미 우리나라 디자인계에 대부로 불리고 계시지 않습니까? 또 학생들에게는 디자인 분야의 큰 선배이자 큰 언덕이기도 하시고요. 동서대학교 디자인대학 학생들에게 따로 전하고 싶으신 말이 있으시다면 부탁드릴게요. 네. 우리나라 디자인 교육이 세계적일까? 세계적인가? 뭐 이런 거는 좀 의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범위를 좀 좁힌다면 우리 동서대학교가 어떤 위치에 있는가. 그런데 나는 좁혀서 한국으로 좁힌다면 우리 동서대학교의 디자인 교육은 최고라고 생각을 해요. 이거는 내가 이 대학의 석자 교수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는 이 대학의 애교심을 내가 각별한 애교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는 공치사가 아니에요. 진실로 우리 동서대학교는 디자인으로 특화되어 있는 학교이고 디자인을 가장 진취적으로 교육하고 있는 대학입니다. 한국으로만 국한한다면 내가 지금 얘기하는 건 분명합니다. 우리나라엔 역사가 깊고 소위 디자인 교육의 선두에 있다고 하는 몇몇 대학이 있죠. 그 대학 여러분들 보십시오. 아직도 학과와 전공이 시각 디자인, 산업 디자인, 공업 디자인, 제품 디자인 이러고선 있습니다. 그것은 너무 전근대적인, 그러니까 대학이라는 건 언어에 책임을 져야 하는 곳이에요. 그런데 시대와 동떨어진 시대 변화에 처져 있는 저런 전공명을 보면 그 속에 교육의 내용을 다 알죠. 그런데 이런 것을 일찌감치 탈피한 학교가 동서대학교예요. 그리고 여기서는 루트제 그러는데 이 고등학생들한테는 조금 어려울 것 같은데 이게 이제 전공을 이렇게 나눠서 루트제를 하고 있는 이 대학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현재 디자인 교육은 최소한 그 시대의 시대상, 시장 상황, 그리고 그 시대의 라이프 스타일을 생각하면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근데 말은 쉽지만 그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러나 현재를 따라가지도 못하는 교육이 대부분입니다. 그 이제 마틴이라는 사람이 이 이제 그 쓴 글을 읽어보면은 20세기 중반까지만 하더라도 대학이 사회를 이끌어갔어요. 이끌어갔는데 그게 20세기 후반으로 오면서 대학은 사회를 이끌어가지 못하는 조직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날은 대학은 외부의 연구소를 따라가지를 못합니다. 전혀 리더가 아닌 거죠. 그런데 하여튼 한국을 국한해서 얘기하자면 디자인에서 가장 실험적이고 도전적인 학제를 가지고 하고 있는 것이 동서대학입니다. 대학의 본원적인 교육 목표, 여러분들은 빨리 이제 동서대학에서 디자인을 잘 배워가지고 빨리 취업도 하고 아니면 창업도 하고 또 유학도 가고 뭐 이런 계획들이 다 있을 텐데, 대학은 전문가를 키우는 곳이기는 한데 첫 번째 목표는, 이 본원적인 목표는 선량한 민주시민을 키우는 것이 대학의 목표입니다. 그러니까 교양인을, 민주시민으로서의 교양인을 만들어내는 게 첫 번째 목표이고요. 전문가를 만드는 건 그 다음 후차적인 목표입니다. 세상에 이 전문인에 대한 냉소가 있죠. 냉소가 있죠. 내가 얼마 전에 얘기를 들었는데, 이 동네 아주머니들이 이렇게 모여 있는데 어느 할머니가 이렇게 나타나시더니 그 할머니가 이 손주 며느리 칭찬을 하면서 우리 며느리 참 착하다고, 요즘 배운 사람 같지 않다고 그렇게 얘기했대요. 아니, 배우면은 더 착하고 더 좋아져야지, 배운 사람 같지 않다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배우면은 악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참 대학이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될 지점이고요. 이 전문가에 대한 냉소가 높은 것은 무식하다는 겁니다. 전문가는 자기 세분된 영역은 잘 하는데 무식하다는 거예요. 오늘날의 전문가는 그 일반적 소양이 굉장히 부족해요. 전문가가. 그거는 그 인문사회에 대한 교양이 굉장히 부족하다는 건데, 사실 우리가 지금 몇 학점이지? 졸업에 필요한 학점이? 정확하게 그 졸업에 필요한 학점을 충족시키느라고 이제 바쁘죠. 그래서 인문사회에 대한 교양은 계속 줄여왔습니다. 이 선생님이 옛날에 다니던 그 대학 때는 교양과정부가 있어서 교양이 굉장히 많았는데, 요즘은 굉장히 확 줄고 전문 지식을 쌓게 하는 데 주력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동서대학교 학생 여러분들에게 내가 권합니다. 대학은 모든 것을 가르쳐 주는 곳이 아닙니다. 그리고 대학은 여러분들을 전문가로 완성시켜 주는 곳은 아닙니다. 건물을 빗대어서 얘기를 하자면 기초공사를 하는 곳이 대학입니다. 그러니까 인문사회적인 이 교양은 여러분들이 남몰래 홀로 스스로 쌓아가야 돼요. 그리고 앞서 잠깐 논의를 했듯이 이 부산이라는 도시의 미래 잠재력, 가능성을 여러분들이 알고 이 도시를 연구하고 이 도시를 교과서로 해가지고 디자이너로 성장할 생각을 해야 돼요. 손재주가 좋은 사람이 성공하는 시대였거든. 내가 대학에 다닐 때만 하더라도. 근데 손재주의 시대는 오래전에 끝났어요. 동시대의 인간, 사회, 자연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되고, 그 인간적인 것, 사회, 인간이 모인 게 사회지. 그리고 인간과 자연과의 관계성, 이건 생태주의, 이런 것에 대한 문제 해결 능력을 여러분들이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앞서 얘기한 것처럼 나 아닌 남에 대한 이해, 이 타인과의 관계를
조화롭게 맺을 수 있는 사람. 뭐 이러한 것, 요즘 많이 이야기되고 있는 collective intelligence, 이 집단지성, 이런 것을 훌륭하게 이뤄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리더십을 가지게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조금 아까 얘기한 타인과의 관계. 그 이제 미국의 대학의 추천서도 내가 많이 써주고 그랬는데 거기에 꼭 있는 게 ability to work with others. 남과 더불어 일할 수 있는 능력이 어떠냐, 이 사람을 저 추천서 쓸 때 평가할 때 이런 게 있거든. 그것은 학업 성취도를 위해서도 필요하고 여러분들이 성공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이런 것들을 좀 염두에 두고 학교 생활 4년 동안 보람있게 하기 바랍니다. 네. 네. 말씀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